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순간에도 한국에서 비트겟 길이 조용히 좁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접속되는데 내일은 로그인 화면에서 멈출 수 있어요. 출금 버튼 앞에서 멈칫하면 내 돈인데도 손이 안 닿습니다. 더 무서운 건 갑자기입니다. 공지 한 줄 없이 업데이트가 끊기고 어느 날부터는 앱이 말썽처럼 보일 겁니다. 그때 움직이면 늦습니다. 지금은 자산을 빠르게 다른 거래소로 옮길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최근 한국에서 비트겟처럼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앱들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가 막혔습니다. 설치 버튼이 사라졌다는 뜻이고 이미 깔려 있어도 업데이트가 막히는 흐름이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금융당국 압박으로 접속 제한 조치도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오늘은 와이파이에서 되다가 내일은 데이터에서 안 되고 어느 날은 웹사이트까지 막힐 수 있어요. 접근 경로가 하나씩 닫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비트겟 이용자분들은 비트겟 안에 있는 자산을 신속히 다른 거래소로 옮겨야 하는 국면입니다. 천천히 해도 되겠지가 아니라 지금 옮겨야 안전한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번 제재의 핵심은 금융정보분석원 FIU 기준입니다. 정식 신고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를 대상으로 조치가 들어간 거고요. 이용자 입장에서는 우회 접속을 쓰거나 자산을 옮기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먼저 기존 이용자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설치된 앱은 당분간 실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데이트가 막히면 보안 패치가 끊기고 호환 문제가 생기면서 접속이 갑자기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우회 접속이라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앱을 삭제했다가 다시 설치를 시도하거나 VPN 같은 우회 경로를 쓰는 방식이죠. 다만 보안 문제와 법적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더 권하는 방향은 내 자산을 내 통제 아래로 옮기는 겁니다. 가장 안전한 형태는 개인 지갑으로 출금해 두는 것이고, 그 다음 대안은 다른 거래소로 신속히 이동해 접속 리스크를 분산하는 겁니다. 신규 이용자분들은 상황이 더 거칠어요.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고 외부로 들어가는 길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시작하려는 순간 문이 닫히는 구조라 신규 진입은 특히 불리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첫 번째 원인은 FIU 미신고입니다. 비트겟이 국내 금융당국에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이 제재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구글 정책입니다. 구글이 한국 금융당국 요청에 따라 미신고 해외 거래소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시키기로 결정한 흐름입니다. 다운로드와 업데이트 차단이 여기서 바로 연결됩니다. 세 번째 배경은 세금 이슈입니다. 국내 거래소에는 앞으로 세금이 부과될 예정인데 해외 거래소는 상대적으로 과세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국이 더 강하게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은 앱이 켜지니까 괜찮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업데이트가 막히는 순간부터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오늘은 되더라도 내일은 접속 제한이 붙는 흐름이 이미 시작됐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준을 단순하게 잡으라고 말씀드립니다. 앱이 살아있을 때 움직이십시오. 막힌 뒤에 움직이면 속도가 아니라 운이 됩니다. 출금이 원활할 때 주소 확인하고 차분히 옮기는 게 오히려 가장 빠릅니다. 개인 지갑 출금이 안전하다는 말은 내가 키를 쥐기 때문입니다. 거래소가 어떤 조치를 당해도 지갑은 내 손에 남거든요. 단, 네트워크를 잘못 선택하거나 주소를 틀리면 복구가 어려우니 확인은 반복하셔야 합니다. 옮길 때 팁 하나만 드리면 처음엔 소액으로 테스트 출금을 해보시는 겁니다. 제대로 도착하는 걸 확인한 다음에 본 금액을 옮기면 급한 상황에서도 실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로 옮기면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대안이 될 수는 있지만 국내 거래소는 레버리지를 쓸 수 없고 거래 수수료도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게다가 세금 부과도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내 거래소 이용을 적극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특히 선물로 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레버리지 제한이 체감이 크거든요. 결국 해외 쪽에서 대체 거래소를 찾는 분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번 사태 이후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고 이동하는 거래소 5곳을 제가 비교 분석해 두었습니다. 입금 편의, 수수료 구조, 선물 유동성까지 초보자 기준으로 한 번에 보이게 정리했습니다. 그 5곳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원화 입금이 가능하고 한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수수료가 비교적 저렴합니다. 가입만 해도 $100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하는 곳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5거래소의 자세한 정보는 고정 댓글에 깔끔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바로 행동하실 분들은 고정 댓글부터 확인하시면 이동 동선이 훨씬 빨라질 겁니다. 이제부터는 코인 선물 거래의 기본 단타 흐름을 잡아보겠습니다. 막연히 오를 것 같아요가 아니라 롱과 숏을 언제 선택할지 기준을 세우는 게 핵심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진입 타이밍이 실력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타이밍이 흐트러지면 방향을 맞춰도 수익이 줄고 심리만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먼저 롱과 숏 개념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롱 포지션은 가격이 오를 거라고 보고 매수 쪽에 서는 겁니다. 한마디로 상승에 베팅하는 선택이고요. 반대로 숏 포지션은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보고 하락에 베팅하는 겁니다. 내려가면 수익, 올라가면 손해 구조라서 진입 근거를 더 분명히 잡아두셔야 합니다. 단타를 할 때도 큰 흐름부터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시간 봉이나 4시간 봉에서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 5분 봉 같은 짧은 봉에서 진입 타이밍을 잡으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그럼 롱은 언제 들어가야 할까요? 가장 기본은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일 때입니다. 고점이 높아지고 저점도 같이 올라가는 흐름이 반복되면 롱이 유리해질 확률이 커집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많이 보는 신호가 이동평균선 교차입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뚫고 올라가면 골든 크로스라고 부르고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합니다. 거래량도 꼭 같이 보셔야 합니다.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까지 함께 늘면 시장에 신뢰가 붙었다는 신호입니다. 힘 있는 상승은 대개 거래량이 뒤에서 밀어주고 있을 때 나옵니다. 뉴스는 차트를 움직이는 성냥개비입니다. 규제 완화 소식, 대형 기관 투자자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 이슈가 나오면 매수 심리가 확 달아오를 수 있어요. 이런 때 롱 근거가 단단해집니다. 반대로 숏은 언제 잡아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하락 추세가 뚜렷할 때입니다.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도 계속 낮아지면 시장이 아래로 계단을 밟는 중이라 숏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으로는 반대 신호를 봅니다. 51선이 151선 아래로 내려가면 데드 크로스라고 하고 하락 흐름이 강화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합니다. 거래량이 주는 힌트도 있습니다. 가격이 억지로 오르는데 거래량이 줄어들면 상승 에너지가 빠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이런 구간은 위에서 힘이 꺼지며 하락 전환이 나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부정적인 뉴스는 하락을 촉발하는 불씨가 됩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의 정책 압박 같은 소식은 공포를 키우고 매도를 부를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숏 근거가 더 단단해집니다. 이제 보조지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이 특히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RSI, 맥디, 볼린저 밴드 같은 도구들이 방향과 과열을 읽는 데 도움을 줍니다. RSI는 과매수 과매도 상태를 가늠합니다. 수치가 70 이상으로 올라가면 과매수로 해석해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로 내려가면 과매도로 해석해 롱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포인트는 엇갈림입니다.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데 RSI가 힘이 빠지면 겉으로는 상승인데 속은 약해졌다는 신호로 볼 수 있어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맥디는 추세의 힘과 전환 시점을 보는 데 쓰입니다. 선들이 위로 교차하면 상승 전환을, 아래로 교차하면 하락 전환을 시사할 때가 많아요. 단타는 이 전환의 초입을 잡는 게임입니다. 볼린저 밴드는 변동성의 숨결을 보여줍니다. 밴드가 좁아지면 에너지가 압축되는 구간일 수 있고 밴드가 크게 벌어지며 돌파가 나오면 방향성이 강하게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표 하나로 결론 내리지 않는 겁니다. 상승 추세, 거래량, 뉴스, 보조 지표가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 확률이 올라갑니다. 근거가 쌓이면 진입이 덜 떨리고 큰 손실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초보자일수록 레버리지를 욕심내지 마시고 먼저 기준을 지키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정한 조건대로만 들어가고 조건이 무너지면 빠져나오는 습관이 실력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가 확인될 때 들어가고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가 쌓일 때 들어가셔야 합니다. 이 원칙만 지켜도 단타가 훨씬 안정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은 거래 기술보다 자산 위치가 먼저입니다. 비트겟 차단 흐름이 이어지는 동안에는 내 코인이 어디에 있는지가 곧 안전입니다. 이동 계획부터 세우셔야 합니다. 만약 지금 당장 옮길 곳이 고민이라면 원화 입금 가능, 한글 지원, 수수료 부담이 낮은 곳부터 추리시면 됩니다. 거기에 선물 유동성이 충분한지까지 확인하면 단타 환경이 안정됩니다. 제가 고정 댓글에 정리한 5거래소는 바로 그 조건을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지금 한국인들이 실제로 많이 이동하는 곳 위주라 막막한 분들은 그 표만 봐도 판단이 쉬워질 겁니다. 고정 댓글에는 거래소 정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산 옮길 때 실수 줄이는 체크포인트, 단타할 때 흔들리지 않는 루틴도 같이 적어두었습니다. 영상 끝나고 바로 확인해주세요. 오늘 내용이 코인 단타에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부터는 차트를 볼 때 추세, 거래량, 뉴스, 지표 4가지를 동시에 떠올려 보세요. 하나만 보는 순간 시장은 틈을 파고듭니다. 앞으로도 이런 이슈가 터질 때마다 무섭다 해서 끝내지 않고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면 되는지 행동 기준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모르면 흔들리지만 기준이 있으면 흔들려도 돌아옵니다. 영상 끝나고 바로 하실 일은 3가지입니다. 고정 댓글에서 5거래소 비교를 확인하고 본인에게 맞는 곳을 고른 뒤 출금과 입금 경로를 미리 점검해 두는 겁니다. 자산을 옮길 때 가장 많이 틀리는 게 주소와 네트워크입니다. 보내는 쪽과 받는 쪽 네트워크가 같아야 합니다. 자르면 자산이 길을 잃을 수 있으니 선택을 한 번 더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출금은 사람이 몰리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막히기 직전이 아니라 여유 있을 때 옮기라는 겁니다. 급할수록 실수가 늘고 실수는 돈으로 돌아옵니다. 거래소를 옮겨도 매매 습관은 그대로 따라갑니다. 롱이든 숏이든 진입 전에 왜 들어가는지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한 문장이 충동 매매를 막아주는 안전벨트입니다. 뉴스도 같은 방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가격을 올릴 재료인지, 내릴 재료인지, 그리고 이미 반영된 건지, 새로 나온 건지만 구분해도 과열에 휘둘리는 일이 확 줄어듭니다. 단타는 화려한 비법이 아니라 반복 가능한 루틴입니다. 같은 조건에서만 들어가고, 같은 조건이 깨지면 나오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실력이 쌓입니다. 오늘 배운 기준이 그 루틴의 뼈대입니다.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본인 상황에 맞게 자산 이동부터 마무리해주세요. 그 다음부터는 오늘 정리한 롱, 숏 신호와 지표 기준으로 차트를 연습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코인 단타에 도움이 되셨습니까?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